안녕하세요. 연애추천 로미언니입니다. 2040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제목이 2040 세대 43%는 출산 안 해. 여자는 필요 못 느껴. 남자는 여유 없어. 이런 제목이었어요. 내용은요. 20에서 49세 남녀 43%가 출산할 의향이 없다라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가운데 44%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 지원이 크게 확대되면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전국의 20에서 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식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설문 결과 미혼 남녀의 절반인 53.2%가 결혼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27.4%, 잘 모르겠다는 19.4%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여성이 34.6%, 남성이 21.5%였네요.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20%를,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17.6%를 꼽았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42.6%에 달했고 여성이 52.9%, 남성 33.1%보다 많았다. 출산을 원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3.9%, 자녀를 돌봄, 양육할 경제적 이유가 없어서 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1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남성은 고용 상태,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서 17.9%, 자녀를 돌봄, 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16%,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0.5% 등이었다. 다만 결혼이나 출산 의향이 없더라도 정부의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상당했다. 결혼 생각이 없는 미혼 남녀 544명 중 38%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늘어나면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유동층이었다. 반면 61%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고정층이었다. 출산 의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44%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55.9%는 이런 게 있더라도 무관하게 비출산 입장을 고수했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 지원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었고요. 그 다음은 부모 급여와 아동 수단, 월간 지원, 어린이 병원비 경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증설 이런 순이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주거나 보육비 지원을 많이 해준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해요. 한국 사회가 출산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아이를 결혼하면 뭐 1명 정도는 낳지만 요즘에는 결혼해도 딩크족을 선언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고 또 임신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면서 뭐 반강제로 딩크족이 되는 분들도 꽤 있고 또 결혼을 했다가 아이를 낳지 않고 이혼을 해서 싱글로 돌아오는 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변을 봐도 아이를 낳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고 어쨌든 결혼부터 안 한다.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다. 그리고 남녀를 비교했을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결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굳히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일단 혼인율 자체가 늘어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임신에 있어서 여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자 쪽에서 봤을 때 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다. 뭐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지원, 또 이제 남편과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이 환경에서 고생해서 임신해서 출산하고 육아까지 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 하지만 지금보다 지원이 훨씬 더 확대된다면 그때는 임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유동층이 많다는 건데 이 유동층이 정말로
지원을 확대했을 때 전부 다 임신을 할 만큼 적극적인 의사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막상 지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게 행동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가봐야 아는 건데 지금으로서 예측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원을 늘리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그렇게 여성분들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생각들이 극적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내가 여유가 없어서 아직은 결혼하기 이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아이를 낳기가 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 빈곤 국가도 아니고 서민이 살기에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통신이나 교통 이런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국가잖아요. 남자분들이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거는 상당 부분 결혼과 육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과 비교를 했을 때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경제적인 비교 우위가 확실히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여성 입장에서 또래 남성을 봤을 때 의지하고 싶다거나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잘 들지도 않고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 혼자서 미혼 시절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서 준비를 해놓고 결혼을 한다 생각하면 남자도 혼인 연령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 기준선에 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남자분들은 지레 포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기준선이 있는데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들 중에서는 그 기준선에 맞춰줄 수 있는 남자가 없으면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남자 입장에서도 내가 제공하는 수준에 만족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없다고 느끼면서 미혼 남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미루는 이런 문화가 특히 2020년대 들어서 너무 심해져 버린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편한 거에 적응이 되면 다시 내려오거나 다시 불편한 상황으로 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지원을 늘려도 저출산에서 획기적으로 벗어나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